본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월 21일 대통령 탄핵 반대 강화문 국민혁명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애국성도 여러분,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모두 단성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4절의 뜻을 1절에 모아서 테너 강영민 선장의 선창에 맞춰서 1절만 크게 순국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도 강화문 광장을 김수열 대표가 지키고, 저 법원 앞에는 신혜식 대표가 지키고, 헌법재판소 앞에는 주옥순 대표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사분들은 정강훈 목사님을 모시고 저 인천부터 출발해서 춘천, 원주, 전라도 광주와 전주를 거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을 깨우치고 오늘 강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살인적 시간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겠다는 부고일념의 정강훈 목사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면 단 한 발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사파 세력, 종북 세력, 탄핵 세력, 그리고 지금 내란을 빙자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세력까지 전부 다 정리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분야 내려오는 전문가들, 각계 대표들 한 분 한 분 모셔서 좋은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불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호국부교 성가의 성모선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만고 광명이요 광명 전주로다. 광화문은 우리 민족의 빛이요 광명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이미 광화문은 이 나라는 어둠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 빚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시고 계시고 2천만 불자들의 가슴에 부처님으로 환생하고 계십니다. 영적 지도자,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전광훈 목사님 만세! 일제 30년 제국주로부터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고 광복을 주시고 해방을 준 미합정국 만세! 만세! 김일성이가 적화시키게 6.25 남침했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우리를 구해준 미합정국 만세! 만세! 6.25 때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오늘날 세대 6대 경제강국으로 만들어주신 주한미군 미합정국 만세! 만세! 인적 반역자 절천지 원수 6.25 남침에서 공산 적화시키기에 동족 500만을 낙살한 절천지 원수 민족 반역자 만고역적 빨갱이 김일성 개적도 최연소 남파간척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 개적도 절천지 원수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를 수령님이란 이재명 개적도 빨갱이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이를 그리고 김일성이를 수령이란 이재명이를 대통령 만들고 대통령 후보로 만든 빨갱이 정당 민주당 개적도 빨갱이가 장악한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적도 빨갱이가 장악한 저 국회의 의사당 개적도 빨갱이 한동훈 개적도 배신자 개적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든 국부 이승만 대통령 만세! 민족 조국의 영웅이시고 조국 근대화의 희소이시며 5000년 하늘을 물리치신 부국 강경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세! 5.18 당시 44곳의 무기고를 습격해서 5차례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한다는 사상가 간첩 빨갱이 신영복 등 200여 중학범 수천 명이 갇혀 있었던 광주 교도소 폭발을 5차례 막아낸 계엄군이 40만 발을 발생해서 1000만 명의 제2의 6.25를 막아냄으로써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만세! 빨갱이 간첩 배신자에 의해 탄핵당해서 4년 7개월간 9개월 동안을 깜빵을 살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 전세계 인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만세! 법대로 종북 주사파 간첩 빨갱이 인도총 전교조 등 반국가 세력 적절 통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최초의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미합정국 만세!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덕에다 함께 갑시다. 멈추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볼수록 장관입니다. 장관. 저 민노총이나 좌파들은 돈을 주고 17만원인가 뭐 준다 그래요. 돈을 주고 동원한 인원이 이거 반쪽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나라가 걱정이 돼서 정광훈 목사님 명예 한마디만 듣고 오늘 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남대교 쪽에서 교통마비가 돼서 차로를 막아서 지금 버스가 수백 대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경찰은 지금 당장 한남대교 앞에 정체된 차량들을 전부 강남도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애국 국민이 계시다면 서울, 인천, 경기는 지금이라도 뛰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네. 자, 이 광경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계실 텐데 그냥 눕고 못 입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두루 쓰고 강화문 광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자,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표해서 천주교 대표의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계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많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구 한문을 치겠습니다. 내란 선동 국정혼란 이재명을 끌어서 처단하자. 국정혼란 사법 내란 민주당을 해체하라. 오늘 오다 보니까 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광화문 일대에 촛불 세력이 사라졌다. 없습니다. 오다 보니까. 또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최대의 인파가 보였다. 또 오다 보니까 그동안 눈에 안 띄던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아주 오늘 제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광화문이 또 윤 대통령이 승리를 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에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대선 때 이낙연이라는 분이 이낙연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총리도 지내고 민주당의 중견이죠. 그분이 대장동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대장동 사건 터지는 바람에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죠. 그런데 요번에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느냐 하는 그 보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를 우리가 지금 8년째 떠들어도 안 되는 걸 윤 대통령이 바로 계엄 하나로 해결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김두관이라고 중견 의원이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럼 요번에 헌재에서 바로 다투는 그 핵이 뭐냐, 윤 대통령이 정말 국정 혼란을 일으켰다는 일으키면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한 것이 과연 그 국가의 선거를 좋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부정선거를 했느냐 아니냐 그 핵인데 그 핵이 바로 이번에 그 헌재에서 결정되는 원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부정선거 했다고 지금 김두관이라는 의원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헌재에서 결정한 것은 다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게 그대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광화문 수역에 바로 피땀 흘린 노력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한번 만세 상창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택시패 만세! 정광훈 목사님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탄핵 전국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별당 군인들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세상에 제대하고 똥변이 많은데 어떻게 현역 군인이 똥변이 그렇게 많은지, 여기 나와 계시는 현역 장생들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데 별을 달고 국회 가서 야당 앞에서 눈물을 질질 짜는 이런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는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민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정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오늘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이 대집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 10월 3일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대집회를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만세! 탄생시켰습니다. 만세! 탄생시켰습니다. 만세! 오늘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2019년 10월 3일 2배의 애국 집회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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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선거 부정을 파헤쳐서 종북 좌파 국회를 해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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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국회에 정치 쓰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똑바로 세워놓으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으로 만들어놓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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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서 이 부정선거 이것을 완전히 파헤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진정한 세계 최애 강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늘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회복해서 우리가 복임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좌파 세력과 우리는 백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백병전에서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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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언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셉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대집회를 했는데 조중동 찾아보니까 한 줄도 없어요. 이 언론이라는 것이 그런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이 언론이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언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라! 정말 언론에 대해서 다시 경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조중동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무시한다면 큰코 다칠 겁니다. 이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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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고 하나 드리고 다음 연설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혁명 이기 주간 유튜브 방송사는 정강훈 TV입니다. 아침부터 잘 때까지 꼭 하루에 20번씩 그 방송을 보시고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홍보를 하시고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자유일보 구독미 6개항에 전부 사인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지사항이나 집회 관련 모든 명령은 전부 정강훈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명령이 하달되면 병원에 있는 링크를 뽑고도 당장 강화문 강경으로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연사분을 한번 모실 텐데 큰 박수와 우리와 같은 함성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5,300만 국민이여, 이 지도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5,300만 국민이여, 반란수계 내란수계들의 대한민국 전복 이 지도자와 함께 때려잡읍시다. 상권 분립을 판단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려는 주사파 반란 세력을 1천만 국민혁명의장과 함께 혁명으로 끝장냅시다.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4.19 5.16 혁명에 이어 1천만 국민혁명을 완성하신 이 시대의 가장 강단 있는 지도자 국민혁명의장 4.19 부정선거 지질규명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함께 쭉 대표적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all the respected citizens,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the overseas Koreans, 우리는 이겼습니다. we have won.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습니다. It was established by President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and it is due to President Park Chung-hee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6위가 되었습니다. that we get to reach the nation of number 6. 그리고 군사력도 6위가 되었습니다. And even our military power, it is number 6.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The fact that we could have such a prosperous nation. 여러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Yes, we had a lot of figures backing 이명철을 비롯하여 us up. 정주영을 비롯해서 정주영. 기업가들도 기여도 많이 했고 There are many entrepreneurs. 모든 국민들이 애를 썼지만 Many citizens contributed. 핵심적인 사람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But it is the key members 우리가 오늘까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that 것입니다. we can still get to live in South Korea.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We long live Korea after Korea. 그런데 But 이 지금 이재명이란 놈이 we see right now this man called 나타나서 that he appears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trying to withdraw the USFK. 누구 마음대로 And how dare you?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한다. He says we're going to have federalism 마음대로. with North Korea. How 그리고 dare you?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And in order to dismantle South 대기업을 Korea, 다 해체한다. he's going to dismantle 여러분 the big 동의할 수 있습니까? corporations. Can you agree to this? 이재명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are we to do with this man, Lee Jae-myung? 오늘 드디어 저는 큰 선언을 하기 위하여 Today, finally, I'm going to make my 이 big 자리에 announcement 섰습니다. that I have stood here. 윤석열 대통령께서 And President Yoon Suk-yeol, 기회도 무제한, and he said, 시간도 무제한 this is unlimited time, 기자들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an unlimited talk.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There's less than a press conference, and at that moment,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he declared 모든 국가
국가의 권위는 헌법이 있다. that all the authority of the state 그러나 belongs to the 헌법 Constitution. 위에 However,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there's one more authority above the 이것은 Constitution,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말하는 and that is 것입니다. the people's right to resist. 윤석열 대통령은 President Yoon Suk-yeol, 법률가요, and he's 법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legal authority, 이것을 이미 다 깨고 있었던 an 것입니다. expert of our law. That's 그러면 what he 윤석열 knows all about. 대통령께서 So, 선언하신 as he said, 바로 오늘날의 이 광화문의 현상을 벌써 예견하시고 he already had presided over this 선언하신 phenomenon. 연설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he may 우리 suggest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앞에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어요. re-listen to it. 모든 대한민국은 헌법이 최고의 권위지만 And yes, within the 헌법 위의 Constitution, 권위가 뭐냐? it's the highest authority. But what is 국민의 the law? 저항권이랍니다. 국민의 저항권. Citizens' right to resist.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Everyone, can you understand this? 이해되십니까? Can you understand thi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o it again.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자,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만세! Say, long live Yoon Suk-yeol. 오늘 저는 광화문 혁명 총사령관으로서 Me as a chairman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of this rally, I declare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원상 회복될 것을 선언합니다. we're going to recover his role. 더 이상 헌법재판소 And no longer shall we 윤석열 대통령 부르지 마세요. shall the constitutional court 이것은 call Yoon Suk-yeol 헌법 위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because the 국민의 people's 저항권이기 authority 때문에 is above the constitution. 오늘 우리는 국민의 저항권을 완성했습니다. We've already completed practicing such a 이만큼 모인 이 많은 숫자가 And look at this. 이것이 국민 저항권의 완성이 아니라면 If you do not say that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the people's resistance, 오늘 what can you call them? 여러분들은 이런 집회를 여러 번 해서 And yes, 느끼지 못하지만은 you've had a lot of rallies, 지금 so you can. 저 뒤에 세종문화회관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Starting 세종대왕 from the statue 광장에 behind us, 꽉 찼습니다. 꽉 찼어. we have totally filled up this whole 여기보다 area. 더 많이 모였어요. 더 많이 모였어요. There's even more people behind 지금도 us. 보세요. 양쪽 도로에 서 있는 사람들 And 보십시오. here right now, there's a lot of people 그러므로 on the sides of this. 저는 광화문의 총사령관으로서 Therefore, as a chairman of 당당히 this rally, 선포합니다. I bravely declare 국민 저항권은 완성이 된 we 것입니다. have finished all of our goal and mission 이 국민 저항권은 얼만큼 권위가 있느냐? of citizens' 이거는 resistance. 헌법 위에의 권위가 있다고 How much power does it have?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선언해 주셨습니다. It has authority over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이때까지만 President. 해도 And even till 윤석열 this point, 대통령은 President Yoon Suk-yeol, 계엄령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he did not even think about proclaiming the martial law.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And looking at him saying, 그런데 헌법을 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을 운영하려다 하다 보니까 I reckon that but with,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while he was trying to 그래서 결국은 work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and that is why he 최고로 강하게 할 수 있는 to 방법은 resort to the most 계엄령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strongest action, which is the martial law. 국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Now let me ask,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among the prayer with their hands up, we agree to the martial law. 지금
유튜브도 기록을 세우고 And 있습니다. even our YouTube channel right now, 지금 we just set a 여기에 new record. 연세가 많아서 못 오신 분들, There's a lot of 또 people 몸이 아파 못 오신 분들이 because they're old or 유튜브에 sick.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We hit a new record. 유튜브에 있는 시청자들도 The viewers, 동의하시면 and if you 여기다 do 댓글로 한번 agree to the 달아주십시오. martial law, please come.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이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계엄령을 통하여 It is through the martial law that 세 we got to save our 가지의 nation. 단체가 뽀록이 났습니다. And through this, 첫 번째는 뭐냐? three organizations were 이 disbanded. 계엄의 선언문에서 나타난 그대로 As we see in the 지금 martial law declaration, 국회 중에서 right now among the 특별히 national, 야당들 especially the opposition party 192석에 that has 192 절반은 부정선거로 가짜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half of the lawmakers were 그래서 계엄령을 실행할 때에 elected illegally, and that is why 딱 두 포인트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when he enacted on the martial 하나는 law, he 뭐냐? focused on two 국회입니다. points. 국회. One being the National Assembly. 왜 국회를 진입했느냐? Why did he infiltrate 너희들 the 가짜다 이거야. Because he said, 국회의원 가짜다 he's 이거야. trying to say you're all 다 fake 가짜가 lawmakers. 아니고 192석 야당 중에 절반은 가짜다 The 이거야. half of the 가짜. opposition party lawmakers 부정선거를 통하여 됐다 이거야. were falsely 두 번째는 뭐냐? voted. It was a 중앙선관위에 rigged election, and next 294명의 공수부대원이 갔습니다. there were 294 거기를 왜 갔을까요? They just dispatched the NEC. 왜 갔을까요? Why so?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Because it is the NEC that committed the rigged election. 전체 계엄을 하려면 And if you're trying to 일반 부대, go by the full 예를 들어서 martial law, 부사단 중에서 1개 연대, whether it's 수색에 있는 34단, a battalion,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they must 새벽에 assemble 4시에 계엄령을 해야 and go on 아침에 this martial 일어나면 국민들이 꼼짝 못하도록 early on in the 본인들이 morning 길거리에 딱 서서 so that the citizens 수비사에 있는 탱크를 다 서울에서 박아놓고 are completely 이렇게 해야 prepared 되는데 so they cannot. 사실은 이번에는 계엄령이 아니고 계엄령을 쇼를 한 겁니다. Actually, 쇼. this martial law 뭐냐? itself, the sense 바로 부정선거를 가기 it 위해서 was just a rehearsal in order to 계엄령을 expose 선포를 the 했고 rigged election. 그리고 국회에 간 바로 그 계엄군들도 So it's not a full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뒷문으로 들어가도록 다 들어가는 and 것입니다. even the agents dispatched to the 그래서 allow the lawmakers to 새벽에 go inside the 190명이 building. 계엄을 우리는 거부한다 And that is why 하니까 the 192 law 바로 윤석열 대통령 받아들여서 got to have 계엄을 emergency 해제했습니다. meeting. And that is why Yunus 세계 역사에 이렇게 계엄령 하는 사람 봤습니까? and have you ever seen such a martial 결국은 law? 뭐냐 하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너희들을 The last he's trying to say, 너희들을 나가라 이 말이야 나가라고. we must bring down the lawmakers 그럼에도 who were 불구하고 falsely. 대통령의 조금 전에 연설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And even though that's the case, as he said 헌법 체대로 in his speech, 대통령을 국가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while he was ruling 아니 under the 가짜로 된 사람들이 he realized 대통령이 뭔 사람을 들어 쓰려고 그러면 다 탄핵하는 that the 거예요. lawmakers who were voted by rigged 심지어 election 누구까지 kept on 탄핵하느냐? opposing to it. 그냥 국방부 장관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And even the minister, 그 사람까지 탄핵하려고 그래요. even he tried to impeach. 대통령이 사람을 쓰려고 하면 손발을 다 잘라놓는 거야. And if the president was trying to go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search and act, that 계엄령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is why he had to resort to a martial law. 계엄령을 선포함으로 And because of this 이번에 martial law, 드디어 정체가 드러난 단체가 세 곳이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organizations that were 첫 번째는 exposed 뭐냐? at this 국회입니다. incident. 국회. The first being the National Assembly. 그러나 조국이는 이제 깜빵에 갔습니다. However, now we see that Chogung has been in prison. 한동훈도 사퇴했습니다. Even Han-dong, he stepped down. 이제 이재명 이 한 놈만 처리하면 And now if we just get this one man 반드시 step down,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 되는 we can surely 것입니다. achieve freedom in Korea. 그러면 이 조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What are we to do with this 조국을 man? 처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There's only one way to go about it. 조국이가 이 조국이 아니라 그 이재명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 You know what Lee Jae-myung 이제 said? 앞으로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He said now Korea's just to go about have a civil war. 직접 이건 Hear 자기가 this with 한 your own- 직접 말입니다. 직접 말. He said this directly 내전 himself.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State of civil war.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이게 어느 단계에서인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은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Alas, we're only just 이 for a 말을 civil war. 나는 깊이 계속 I 생각해봤어요. deeply ruminated on his 내전을 어디서 하겠다는 것이냐? Where is he trying to 광주 have 사태처럼 광주같이 다시 하냐? Is it going to be 아니고 Kwangju again? No.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But 생각한답니다. I think that he's thinking 광화문 안에서 내전을 유도하겠다. he's going to lead the civil war 아니 within 광화문에서 Kwangju. 내전을 일으키면 돼야 안 돼. Well, is this acceptable or not? 이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This 이재명. is the true nature of Lee Jae-myung. 이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까 모를까요? Do you think Yoon Suk-yeol knows all of this? 다 알죠. Yes, he does. 매일같이 이재명이가 뭔 말 하는지를 다 알아들었죠. And he listens to all the statements 그러니까 by Lee 결국은 Jae-myung. 해결책은 And that is why 계엄령밖에 없었던 the only 것입니다. solution that President Yoon had was martial 저는 law.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And throughout all this 섭섭함이 time, 좀 많이 I had a 있었습니다. lot of disappointment towards President Yoon Suk-yeol. 해외 일은 잘하는데 Yes, he was very good at international 한미일 relations, but 동맹을 잘 강화했고 yes, he strengthened our U.S. 두바이에 가서 alliance, 125조 투자 약속도 받고 and he got 120 trillion 이 won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contract with Dubai. 내가 솔직히 However,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 within domestic politics, 근데 이제 I 보니까 was very disappointed. 계엄령을 통하여 드러난 걸 보니까 But now I see his truth through 윤석열은 the martial law. 정치에도 천재가 And 되었습니다. Yoon Suk-yeol is also a genius regarding the 이거 이상의 지혜가 없습니다. political affairs. 동의하십니까? He agreed to this.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Long live Korea with their hands up.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Because he declared a martial law,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we can still continue 만약에 to have the 이재명 South 말대로 if 내전 상태로 갔으면요 we 바로 have 북한이 남침을 할 것입니다. a civil war, the North will 대한민국이 immediately 없어지는 겁니다. and they would invade 그러므로 South Korea.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한 놈 And therefore, this one 이재명을 man,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Lee Jae-myung, who is left, we must get rid of him.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There's three statements that he 자서전에 made. 보면은 If you look in his 첫째가 autobiography, 주한미군 철수예요. the first of all,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the 돼?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네, Is 안 that 돼요. acceptable or not? 두 번째 연방제 통일이야. And secondly, he wants federal 연방제 통일하면 돼 안 돼요? Is that acceptable or 그 not? 다음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계 6위까지 만든 And this 대기업을 big 해체하겠다. corporation that led 해체하면 돼요 안 돼요? become number 6 country in the 그래서 world. 이재명을 처리하는 전담 마크맨이 있습니다. And that is why we have 삼성 appointment 장군 red up. 황중성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But General Hwang Jun-seo to the spot. 자, 별 3개지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별이 몇 개요? 곧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가서 조인트를 날려서 바로 한 방에 그냥 아웃시켜버리고, 아니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고 간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저는 국가 지도자로 대통령 후보를 했고 아등의 대표란 사람이 나라 망치는 가장 핵심적인 걸 가지고 정당을 이끌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미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미국 때문에 해방을 맞았고, 미국 때문에 6.25를 견뎌냈고, 한미 동맹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70년 이상을 전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는 단 하나 우리나라뿐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와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 투철한 국민 개몽 때문에 지금 우리는 6.25가 끝난 지 불과 70년 만에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 되었고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 국민은 이런 허접한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는
정치인들한테 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다 망가지고 있어도 우리 국군만은 떨어지지 않을 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평시에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계엄령입니다. 이 계엄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시행하는 부대는 매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검열을 하고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5.18 때에 계엄이 확대 시행된 때에 45년 만에 계엄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현 한덕수 총리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 계엄에 실패한 지휘관들, 특히 장군들은 반드시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엄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장군들이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야기만 뱉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군인입니까? 군인은 모든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 운영과 전투에 대해서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실패와 전쟁에 대한 실패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부하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부하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장군, 사상장군, 원서타, 대령들이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복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여러분, 모든 정권은 군은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간첩을 색출하는 국정원은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경찰은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흔들리는 이런 군복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국회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뢰도를 조사하면 항상 국회는 제일 꼴찌입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금년도 4월달에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 30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가 여러분 몇인지 아십니까? 30개국 중에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밑에는 체코와 칠레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금 간첩이 들어가 있고 정복 주사바들이 들어가 있고 온갖 정과 작품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삼권분립의 권리적인 헌법적인 그런 균형과 견제 이것을 훨씬 벗어나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행정부를 급박하고 예산을 주지 않고 여러분 탄핵을 22번이나 하는 이런 것은 전 세계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내란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국회입니다. 여러분, 종북 주사파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검찰은 지금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한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로 몰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유해섭이 때문에 간첩 국가 반역죄가 있다는데도 수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검찰이 왜 이렇게 내란죄가 되지도 않는다고 많은 전문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과 변호사들이 이야기하고 교수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통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여러분 다 망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6위권의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제인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교회의 위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신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국가 앞에서 가장 주인공의 가치 있는 삶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로 끝장내야 됩니다. 우리 1000만, 2000만 성도님들, 군 출신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간첩, 정부, 주석파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다 몰아내고 국회를 다 몰아내고, 여러분,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제가 국힘당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래? 내가 그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한번 해보자. 왜 못합니까? 여러분, 사전선거 없애고 본선거만 있어서 여러분 수개표 하는 거 왜 못합니까? 중앙선관위 완전히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단 5장의 부지자 투표가 열려 있었다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뭉칩시다. 오늘도 이곳에 모신 분 아니라 모든 집에 계신 분들, 국민들이 이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 다시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이번에 끝장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계엄령을 통하여 또 반역자들이 드러난 단체가 어디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임명한 검사장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한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한테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반란. 그러나 이 검사들이 눈치가 빨라서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인 걸 보고 벌써 검사들이 이게 눈치가 빨라서 자기들의 모든 대통령의 수사를 공수처로 다 떠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알람 떠느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나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을 못했지만 이 검사들이, 한동훈 쪽에 속한 검사들이 나를 다시 재구속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할까봐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검사들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세 번째는 이게 정체가 드러난 게 뭐냐? 중앙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북한과 연계됐고, 그래서 지금도 선관위는 빨리 서버를 국민 앞에 공개하란 말이야. 이거는 4월 10일 총선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우리 다빈이가 영상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걸 보고도 사기 선거가 아니라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자, 이게 다빈이가 만든 우리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호소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나는 이 USB를 만들어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길은 사회수석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뭐 나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한 번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담당인 사회수석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가 불러서 USB를 만들어서 반드시 대통령한테 전달해라. 그랬더니 비서실장 선에서 정인석 선에서 걸려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전달이. 그랬대. 이게 나중에 이제 다 이게 알게 됐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데,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득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다 보세요. 우리 자유통일당은 한 명의 한보성 의원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니까 기호를 8번 받았어요. 8번. 근데 여기 지금 8번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런 사기 선거를 지금 7번은 있고 8번은 없고 9번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이 9번이 바로 조국당입니다. 조국당. 그 조국당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것은 다 사기야 사기. 우리 8번 거를 다 뺏어갔다 이 말이야. 아니 이 영상을 보면 모르냐 이 말이야. 계속 이어서 들어보세요.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사실 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자, 조금 전에 스탑해봐요. 하남 선거구입니다. 그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이영 후보가 전체 빨간색으로 다 이겼는데 가밀동 지역 딱 한 지역입니다. 요걸 까봤더니 세상에 여기에 90%가 뭐냐, 전부 조국 신당표로 나왔어요. 이거는 부정이에요, 부정 아니야? 아니 색깔 보면 모르냐고. 색깔 보면. 계속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가밀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좀 빠질랑 말랑 하고 있는 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되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 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립니다. 국민이야 일어나라. 4.19 정신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5.16 정신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잠잠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국민들이 총 걸기하여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장인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끝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빵표 나온 지역입니다. 빵표 나온 지역. 빵표 나온 지역을 현장 면도칼입니다. 내가 별명 지었습니다. 면도칼 장인 목사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컴퓨터 조작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가서 컴퓨터는 빼놓고 현장에 가서 영표 나온 지역을, 당일 투표 영표 나온 지역을 확인해 봤더니 그 지역에서 몇 표가 나왔느냐? 자유통일당에 당비를 내고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는 사람이 그곳에서 10표가 나오고 한 표를 찍었다는 데서 32표가 나왔고 10표를 찍은 데서 20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사자들이 나와서 당사자들이 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토끼를 뽑아서 넣고 다 선거에서 넣었는데 저 중앙 서버를 통과하는 순간에 나오는 게 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토끼를 뽑아서 다 개수해서 넣었는데 개가 나와서 국회에 들어가서 개질환하고 있는 가짜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확실하고요. 이번에 투개표를 거짓된 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외에 수출한 그 나라들마다 전부 다 부정선거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길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거 투개표지가 부정선거 확실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뺏어간 그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야 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분명히 하십시오. 부정선거는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시민은, 우리 국민은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혁명에 앞장섭시다. 확실한 부정선거입니다. 다시 한번 정돈해 드리면 네. 빵표 나왔던 지역이 부산에 무슨요? 네. 금정구입니다. 금정구인데 네. 갔더니 당비를 내는 사람이 네. 저 2표, 3표 네. 찍은 사람들이 39명 그것도 네. 당비를 4년 동안은 냈다는 거 아니야? 네, 4년 동안 냈습니다. 2만원씩. 네네. 그런 2만원이 내는 사람이 30명, 39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당을 찍을 리가 있나요? 절대 아니라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고 네. 그분들은 상당히 젊으신 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고발을 했죠. 고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이여 이럴 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4.19, 5.16 정신으로 이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휴대폰 전부 꺼내서 불 다 켜세요. 휴대폰 꺼내서 후레쉬 다 켜세요. 전부 휴대폰 꺼내서 후레쉬 켜세요. 자, 간단하게 간결하게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계엄령 선포한 것이 헌법에 맞아요, 틀려요? 헌법에 근거해서 네.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이면서 통치행에 속하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정치도도 천재가 된 것 같아요. 예. 정치도. 예. 왜냐하면 세상에 계엄령을 하려면
막 그냥 총 동원하고 막 부대 다 동원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번에 계엄령이 아니라 쇼한 것 같아. 쇼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실무장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했고 단전 단수도 하지 않았고 또 10시 반 정도에 비상경을 선포한 것을 보면 진정한 이전의 의미의 비상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학자가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야, 맞는 거. 그런데 이재명이가 탄핵을 시켰어요. 탄핵을 시켰습니다. 탄핵을. 이건 탄핵은, 이건 헌법적으로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탄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의 말을 들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깜빵을 안 가려고 시간을 연기하려고 이재명 이놈이 세상에 불법으로 탄핵을 한 거야. 거기에 동조한 192석,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정당 중에 몇 마리 14명이 이놈들은요 국회의원에서 해명해야 돼.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건 반국가 세력이죠.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계엄령을 처음에 그 연설할 때 전문에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반국가 세력이면 이건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을 한국 내에 허락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 세계에서는 계엄령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헌법학자들 중에서 용기 있는 분들은 나와서 이번에 계엄 선포는 정당한 것이고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건 가짜 꿈이야. 헌법학자 중에 9대1이더라고. 9대1.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계엄령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9명이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목사님 낯선 사람이 다섯이고 마음에 풀면서 말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그래요? 9대1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내가 강제로 강요하겠어요. 아니 헌법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가 됐지만 그 탄핵 소추는 다른 탄핵도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전혀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언론에 나와 있는 지라심한 이유로 첨부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이제 80년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8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로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한다. 국민의 저항권의 권리로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자유발언 해주세요. 자유발언. 내가 선언까지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끝났어.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단을 내란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을 필두로 모든 언론이 그렇고 검찰, 경찰, 공수처 할 것 없이 거기에 상당한 지식인들까지 나서서 내란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합니다. 생각 없는 국민은 내란의 내자도 모르면서 부하내동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동이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대규모라야 하는데 그러한 대규모 폭동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또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찬탈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된 예가 없는 것입니다. 내란은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입법 독재도 부족하여 수없는 탄핵을 통해 국정마비를 서슴지 않았고 여기에 예산농단까지 더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저항권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통해 저항할 수 있듯이 대통령도 국가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는 대통령의 고위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단순한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도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여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겨울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도 이성을 상실했고 언론기관은 타락했습니다. 또한 지식인은 양심을 저버렸고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공의마저 뒤죽박죽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길 자체가 없는 광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기에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침판과 인도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나침판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도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도자는 계십니다. 광화문 총사령관인 전광훈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전진하십시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과 함께 싸웁시다. 광야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돼요. 4.19 혁명이 일어났죠. 예. 그건 학생들이 일으켰죠. 네. 4.19 혁명이 성공하자 헌법이 다 바뀐 거 아닙니까? 헌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예. 결국은 4.19 혁명 때문에 4.19 혁명을 주도한 이기붕, 그 다음에 또 그 부인 박마리아,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친자식 이강석한테 권총으로, 친자식한테 권총으로 살해가 됐잖아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무로 주도한 최인구 내무부 장관, 네.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당했죠. 네. 이러니까 헌법은 뭐냐, 혁명은 뭐냐, 혁명은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아까 대통령이 암시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이루어진 이것은 4.19보다가 뛰어넘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5.16은 군인들이 했죠. 네. 박정희 소장이. 네네. 하자마자 헌법이고 뭐고 다 구조 자체가 다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헌법 자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강화문의 국민 저항권은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 그런 대로 대통령의 모든 권위가 살아났기 때문에 전체를 다 새로 개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자, 여기서 초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경찰청 구속시킨 거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경찰청장 빨리 왜 체포해요? 왜 체포해? 아니 경찰청장을 체포해? 아니 서울청장을 체포해? 야이 이 개, 아이 또 개가 나오네.
어디라고 건강지게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계엄령하기 3시간 전에 대통령한테 불려가서 대통령이 3시간 후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요거 지시받은 것밖에 없어. 그런다고 체포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을 통하여 체포된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됐으니까 명령하십시오. 다 석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제1호가 국방부 장관, 이름이 뭐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체포되어서 지금 구금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뭐냐? 변호사가 2만 명인데 이걸 변호할 사람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그러나 용기 있는 우리의 변호사 이명규 변호사님을 잠깐 모시고, 자 보십시오. 이제 바로 김용현 장관이 우리 강화문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용기 있는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이 세상에 변호를 자처하고 나와서 접견을 했습니다. 접견해서 가로 김용현 장관이 써준 강화문을 향한 편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추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메신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용현 장관께서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지켜주시면서 대통령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김용현 장관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김용현 장관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받아와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장관은 적법한 계엄 선포와 적법한 계엄 사무 수행을 주장하며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정치 검찰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구호한번 외치고 편지 읽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따라 해주십시오. 김용현은 이긴다. 김용현은 이긴다. 김용현은 싸운다. 김용현은 싸운다. 김용현은 이긴다. 김용현은 이긴다. 김용현은 싸운다. 김용현은 싸운다. 자, 지금부터 김용현 장관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대한 애국국민 여러분,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이며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견이 있은 후에는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모든 계엄 사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질서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하여 내란이라 주장하며 대통령의 탄핵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내란이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내란을 획책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광화문 대한애국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비록 영호의 몸이 되어 있으나 이곳에서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대한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부국의 일념으로 대통령과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신다면 저보다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대통령과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는 사령관들과 그리고 부하 장병들, 또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겼습니다. 자유대한 애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대상. 전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현역 국방부 장관이 다시 복귀가 된 것입니다. 자, 변호사님, 사적인 대화, 김용현 변호사님하고 대화 나눈 거,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계엄령은 대통령하고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둘이만 계획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접견을 해본 결과 지금 사실 그 정치 검찰이 불법적으로 접견을 금지하고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시켜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매일매일 오전 오후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감행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상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만 하기에도 저희들 힘이 붙이는 상황입니다. 검찰을 고발했다며요, 우리 변호사님이? 당연히 불법 검찰을 고발했습니다.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명규! 이게 한국의 제1의 변호사입니다. 제1의 변호사.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변호사님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검찰을 고발했다는 거야. 검찰을. 자,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빨갱이 대장 빨리 한번 나와봐. 빨갱이 대장 빨리 나와봐. 그렇지. 예. 빨갱이 대장 이동욱 교수님. 예. 자, 아니 지금 빨갱이들 후배들 있잖아. 옛날에 후배들. 후배들한테 다 강화문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란 말이야. 심지어 뭐냐, 간첩들까지도. 간첩들도요,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되면 간첩들이 제일 먼저 죽어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짧게 그거 명령하고 빨리 들어가. 저는 지금 과거 저와 같이 운동했던 주사파들과 그리고 북한의 진영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이 반란은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간첩의 조종을 받는 이재명, 그리고 일심의 간첩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넘겼던 박사론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에 대해서 반란이라고, 대통령을 반란의 수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이재명이, 박정환이 반란의 주범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보원 목사님과 함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로 복귀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반란의 주범들에게 반드시 법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분명히 우리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경찰에게 경고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저 간첩들, 간첩의 지시를 받는 이재명과 간첩에게 정보를 넘긴 박정원의 반란의 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더 이상 저들이 간첩의 지시를 수행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반란죄로 역사의 심판정에 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에 신박한 말을 했어요. 예. 이재명은 북한과 간첩의 지시를 받고 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재명은 이석기에,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가 민족민주혁명당 간첩 출신입니다. 그 간첩의 지시를 받고 성남시장이 됐고 경기도지사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럼요. 그러면 이재명은요 완전히 체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원상 회복되었으므로 다시는 헌법재판소가 부를 리도 없고, 만약에 우리는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윤석열을 오라가라 하기만 하면 우리는 국민저항권으로 박살낼 것입니다. 박살. 맞습니다. 자, 드디어 아퍼컷으로 날려야 됩니다. 아퍼컷으로. 자, 나오십시오. 홍수환 아퍼컷의 명수 홍수환 장로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갱이를 아퍼컷으로 날려버려. 빨갱이들. 이는 뭐 아파카도 아니고 그냥 빨갱이는 몽둥이가 약이죠. 빨갱이는 아파카 몽둥이가 약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말이죠, 이 총알바지 북한군 1100명이 쓰러졌다 그랬는데, 여기 난 이거 조선일보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아니 이게 총알바지 북한군이 1100여 명 쓰러졌는데 이 조선일보에 나오면 조선노동당 신문에 총알바지 남한군 1100명 쓰러졌다고 나오겠냐? 이거 아주 틀려먹었어요. 예?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말고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말한 것이 다 사실이에요. 다 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많이 추우실 텐데 저도 여기 6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칠 게 있습니다. 대한국민만세다 그랬죠? 대한국민! 대한국민! 대한민국!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다시 났다 윤석열! 자신 있어! 우리는 이겼고 이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잠시 전에 빨갱이들이, 좌파들이 저쪽에 경복궁 앞에서 한 1000명 가까이가 시위를 하다가 도망갔습니다. 어디라고 덤벼. 다음 주에는 아예 나오지도 말어. 우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에 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집회를 다시 할 텐데 다시 오실래요? 끝장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복귀가 됐으니까 간첩들을 싹 쓸어버릴 것입니다. 쓸어버리자. 마지막 그 계엄령 선포문에 나온 것처럼 반국가주의자들을 완전히 잡아들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시 거듭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낼 것입니다. 해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좋아하냐면 대통령의 연설문을 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다 알았습니다. 특별히 8월 15일 지나간 8월 15일 연설문에 나는 자유통일을 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자유통일 안 되면 영원히 통일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고 자유통일 해냅시다. 해냅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번 주에도 세 곳에서 계속 연속 집회를 하는데 왜 빨갱이들이 자꾸 깜짝거리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옥순 대표가 계속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아니 633을 지켜야 되거든. 633이 뭐냐?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법원도 3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은 재판을 1심에서 몇 년 했어요? 몇 년? 2년 반을 했다고. 2년 반. 그러니까 영국이 흉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한민국의 재판은 판사들한테 돈만 갖다 주면 다 된다. 영국이 이렇게 흉을 본다. 흉을. 여러분, 세계 경제 6위가 된 나라가 영국한테 그렇게 조롱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신혜식 대표님이 주관해서 633을 지켜라. 이미 벌써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제 3개월 안에 2심을 완성하고 3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하면 바로 이재명은 깜빵입니다. 깜빵. 깜빵.